안녕하십니까. JTBC 저녁 뉴스입니다. 아파트 공급 물량이 크게 늘어난 뒤 청약 시장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달에 청약을 마친 전주 에코시티는 높은 청약률로 1순위에서 마감됐지만 전주와 군산에서 청약률이 15%를 밑돌아 미분양을 우려하는 아파트도 있습니다. 보도에 김철 기자입니다. 이달 초 분양을 시작한 전주 에코시티입니다. 모 아파트 B타입의 경우 312가구를 모집하는데 무려 2만 3천 명이 몰렸습니다. 네 군데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이 수십 대 1을 넘어 모두 1순위에서 청약이 완료됐습니다. 반면 이달 들어 전주와 군산에서 2순위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를 냈지만 미분양된 아파트들도 있습니다. 전주시 완산구의 모 아파트는 396가구를 모집했지만 43건만 접수돼 청약률이 10.8%에 그쳤습니다. 군산의 모 아파트는 224가구를 모집했지만 9명만 접수해 청약률이 4%로 집계됐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아파트 청약 시장의 이런 양극화가 시세 차익을 노린 가수요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투자를 노린 가수요가 많으면 높은 청약률로 이어지지만 그렇지 않으면 미달된다는 겁니다. 현재 거래되고 있는 아파트 매매가와 그 분양 공급되는 가격의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나는 지역, 미래 가치가 있는 지역에 따라서 분양률이 좋아지고 아니면 분양이 열기가 없는 지역으로 이렇게 분류될 수밖에 없다. 전북은 2007년 이후 모두 3차례에 걸쳐 10,000가구가 넘는 아파트가 사업 승인을 받아 사실상 공급 물량이 넘쳐났습니다. 이런 아파트 공급 과잉 속에 청약시장의 양극화가 뚜렷해져 일부 아파트의 경우 미분양 사태가 우려됩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 주관기업들이 청년들의 취업을 알선하는 고용 디딤돌 프로그램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전북 창조경제혁신센터 주관기업인 효성은 넉 달째 검토 중이라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송창용 기자입니다.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청년 20만 개 일자리 계획 가운데 창조경제혁신센터와 대기업이 추진하는 고용 디딤돌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기업이 구직자를 모집하고 교육을 시켜 협력업체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면 협력업체와 벤처기업에 취업을 알선하는 프로그램입니다. SK의 경우 이미 구직자 1,000명 선발에 들어갔고 맞춤형 직무교육과 인턴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삼성과 현대차, 카카오그룹이 전국 7개 대학을 돌며 사업 설명회를 여는 등 11개 대기업이 고용 디딤돌 참여를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효성은 사업 설명회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효성은 안 들어왔어요. 아직 저희가 계속 따로 전화를 드렸는데 아직 내부 검토 중이래요. 전북 창조경제혁신센터는 고용 디딤돌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할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주관사인 효성 측도 아직 검토 중이라며 고용 디딤돌 프로그램 시작 시기를 밝히기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고용 디딤돌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 중입니다. 저희 회사는 전북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탄소특화 창업교육센터를 통해 1,000명의 창업을 지원할 계획이고 전북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의 핵심인 고용 디딤돌 프로그램까지 소극적이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전주 종합경기장 개발은 대체 경기장 건립 문제로 무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주시가 대체 경기장 건립 절차에 들어가 경기장 개발이 속도를 낼지 주목됩니다. 권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주 덕진동의 종합경기장을 대체 이전할 월드컵 경기장 옆입니다. 전주시는 이곳에 국제구격의 육상경기장과 보조 육상경기장, 야구장을 지을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국가 예산 168억 원 등 700억 원으로 완공 예정 시기는 오는 2018년 말입니다. 전주시가 이를 위해 개인 땅 4만 제곱미터 등 대체 경기장 부지 매입 동의안을 전주시의회에 냈습니다. 또한 내년 예산안에 일부 토지 매입비로 40억 원을 반영하고 시의회 심의를 요청했습니다. 토지 매입비를 계산을 한다는 것은
그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대체 시설을 하겠다는 그 계획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어줘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주시는 내년에 대체 경기장 건립 사업에 대한 정부의 투자 심사 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종합 경기장 개발 조건인 대체 경기장 건립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전라북도는 대체 경기장 건립 계획이 불투명하다고 지적해 왔습니다. 이 때문에 컨벤션 센터 건축 심의가 유보되는 등 종합 경기장 개발이 속도를 내지 못했습니다. 최근에는 세계 체육단체가 대체 경기장 건립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전주시가 대체 경기장 건립 절차를 본격화하면서 종합 경기장 개발을 두고 전라북도와 막판 돌파구를 찾게 될지 주목됩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지난 6월 OCI 군산 공장에서 화학물질이 유출돼 주민들이 큰 피해를 봤죠. 그런데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은 7월에도 같은 물질이 유출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민원 현장 하원우 기자입니다. 하얀 물질이 안개처럼 피어오릅니다. 또 터졌어? 그래요? 지난 6월 화학물질 유출 사고가 발생한 지 채 한 달도 안 된 7월 15일 OCI 군산 공장에서 촬영된 화면입니다. 주민들은 1차 사고 때처럼 피부가 따가운 증상을 겪었다고 말합니다. 갑자기 이제 뻥하는 소리가 나와서 보니까 그 연기가 나면서 그 쾌쾌한 냄새가 나고 피부가 따갑고 그런 증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OCI와 새만금 환경청은 이날 누출된 물질은 화학물질이 아니라 수증기였다는 주장입니다. 누출 사고가 발생한 배관은 스팀이 지나는 곳이고 당시에는 제조 공정이 멈춰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OCI 내부 조사 보고서에는 하이드로클라이드, 즉 염화수소 가스가 비산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왜 스팀이 나갔는데 왜 그래?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가능성, 그랬으면 이랬을라나 저랬을라나 이랬던 거죠. 그런데 저희들한테는 그게 아닌데.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장은 즉각 관련 기관에 신고하도록 돼 있지만 유출 사고를 신고한 것은 회사가 아니라 주민들이었습니다. 기본적인 매뉴얼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겁니다. 신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데 우리는 OCI로부터 접수되고 한 적은 없었어요. 물론 다른 데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화학물질이 실제 누출됐는지 그리고 OCI의 대처가 적절했는지 논란이 일고 있지만 새만금 환경청은 화학물질 유출 사고가 아니라고 결론지었습니다. 환경부도 명확한 증거하고 피해 주민들이 있는데 피해 조사도 초기에 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증거가 없다고 화학사고를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환경부는 재조사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르자 뒤늦게 주민 피해 조사를 벌이고 있어 뒷북 대처라는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순창경찰서는 술에 취해 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전북의 한 일간지 기자 45살 강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 씨는 오늘 새벽 5시쯤 순창의 한 장례식장에서 술에 취해 친구인 권모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입니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주택가를 돌며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전주에 사는 24살 최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8월부터 최근까지 전주 도심의 주택가를 돌며 우편함에 들어있는 열쇠를 이용해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는 수법으로 31차례에 걸쳐 650만 원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입니다. 전북은 오늘 오전부터 최고 10mm 안팎의 비가 내렸습니다. 이번 비는 밤 늦게까지 5mm가량 더 내린 뒤 그치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흐리고 오전에 서해안을 중심으로 약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6도에서 10도, 낮 최고 기온은 12도에서 14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금요일인 모레도 약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한 차례 비가 내린 뒤 기온이 갈수록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JTB 저녁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